우선 변제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우선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의 인도와 주민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전입신고를 관한 대항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뭘 하게 되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권까지 갖게 된다고요. 실무상 주택의 인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하여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었죠.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더 나아가서 확정일까지 받으면 그건 우선변제권까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먼저 보세요. 이럴 수가 있겠지. 자, 주택의 인도는 무시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예컨대 전입신고는 7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7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날에 7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하여 대항력이 생기지? 우선변제권 언제 생깁니까? 7월 20일 그날에, 7월 20일 그날에, 시점에 7월 20일 뭉뚱그려서 그날에 이 말이에요. 7월 20일 그 날짜에. 저당권은 뭡니까? 등기를 만약에 14시에 했다 그러면 14시에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지. 이건 뭉뚱그려서 그날에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세요. 확정일자를 만약에 7월 20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만약에 7월 25일 날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 갖춘 날을 기준으로 생긴다 그랬죠. 이게 언제 생깁니까? 대항력이 언제 생깁니까? 대항력이 7월 26일 0시에. 우선변제권도 언제 생깁니까? 동일한 이 시점에 7월 26일 0시에. 근데 대개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개 7월 20일에 그날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다 같은 날 하는 거지. 대개 이게 제일 많지, 그죠? 이게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7월 20일 0시에, 21일 0시에. 우선변제권도 언제? 7월 21일 0시에. 이해가셨습니까?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여, 자, 이거 지워 되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권리하고 우열관계를 따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당권하고 저당권 사이에서는 저당권 등기가 어느 것이 먼저 됐는가에 따라 우열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저당권과 전세권 사이에서도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는가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저당권과 주택임차권하고 사이에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는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먼저 발생했는가. 이해가셨습니까? 자, 일반 채권사에서는 자, 채권자 A와 채권자 B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없지. 평등하죠. 평등하니까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배당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반 채권하고 조세 채권하고 사이에서는 항상 조세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조세 우선권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마치 뭐요? 조세가 마치 뭐처럼 저당권자처럼 일반 채권자가 우선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조세채권 전부 다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거죠. 우선변제 효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고리대 상관에 부딪히게 되면 어느 것이 먼저 됐는가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세하고 저당권하고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빠르냐? 조세의 법정일자가 빠르냐? 주의할 것은 조세의 법정일자를 얘기했습니다. 조세 법정일자.
조세 법정일자는 조세가 발생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이 발생한 날짜. 각 세목마다 법정일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조세가 발생한 날짜를 그냥 조세 법정일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세가 발생한 날짜, 법정일자가 빠르냐, 저당권 등기가 빠르냐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하고 조세 채권하고 사이에서도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먼저 발생했는가, 조세 법정일자가 빠른가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조세 법정일자는 조세의 압류등기일자하고 다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A라고 하는 조세 채권자가 있습니다. 조세 채권자가 이게 만약에 국세라고 한다면 얘는 관할 세무소장이 될 것이고, 지방세라고 한다면 관할 지자체장이 될 겁니다. 조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세가 발생한 날짜를 이날을 법정일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세금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얘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계속 독촉 절차를 밟잖아. 야, 너 세금 왜 빨리 안 내냐? 세금 빨리빨리 내라. 다 독촉할 거 아닙니까? 독촉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압류 등기를 하지. 얘가 조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바로 압류하는 게 아니잖아. 조세는 미리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이해가셨습니까? 따라서 법정일자하고 압류등기일자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압류등기일자, 등기부에 나타나는 압류등기일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하고 비교하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갑소의 주택에 자,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2억 이러겠습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여기서 보증금 3억 해가 2억 해가 들어갔습니다. 5억짜리 주택에. 아, 얘가 이거 뭐 근저당 먼저 했어도 자, 이렇게 하니까 1억이라 합시다. 근저당 1억이니까 5억짜리 집에 빚 1억 원 있으니까 2억 원 보증금 들고 들어간다라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 저기서 자, B라고 하는 조세 채권자가 있어. 조세 압류등기일자가 있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2021년 7월 21일이야. 조세 압류등기일자가 2021년 9월 27일이야. 그러면 조세 압류등기일자는 이거보다 늦죠, 분명히. 그러나 조세 압류등기일자는 조세가 발생하자마자 압류하는 게 아니잖아. 조세는 이미 발생했어. 조세가 발생한 것이 이게 만약에 2억인데 이게 2억이야. 2억인데 이게 뭐 종부세거나 상속세 증여세를 덩치가 커. 이게 2억을 여기 가서 먼저 받아가. 법정일자 빠르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넘어가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이게 3억 5천에 낙찰됐다. 배당금이 생겼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당권자 1억 가져가는 거지. 3억 5천에 얘가 2억 받아가는 게 아니야. 얘가 조세채권자가 먼저 2억 받아가고 나머지 5천만 얘가 받아가야 돼. 세입자는 완전 벼락이죠. 내가 다른 집에 새 들어가는데 새 들어갈 때에 여기에 조세채권자가 법정일자가 나보다 빠른 조세채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조세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게 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임차인은 여기다가 자, 여기서 이 임대인 갑이 세금 밀린 거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242페이지 가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있죠? 이거 가져가고 임차인은 여기 관할 세무서장에 가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가가지고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가가지고 얘가 세금 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5번째 칸에 보면 어떻습니까? 국세징수법 제6조의 제2규정에 의하 위임차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이거지. 동의해줘야 되잖아. 누가? 임대인이 열람을 동의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돼. 그 여기다 서명 조지시켜야 돼. 여기다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여기 세입자야. 임대세액을 체결하려고 그래. 혹시나 물어봅니다. 임대세액을 체결하기 전에 갑한테 가가지고 혹시 세금 밀린 거? 이랬습니다.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보려는데 여기다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뭐라 할까요? 뭐 있던 새끼가 있어. 얘 너한테 세 안 나. 이상한 놈이 다 들어올래. 그렇게 했지.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가가지고 여기다 열람이 동의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만한 제도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전페이지 보게 되면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한 게, 이게요. 이게 초파에 나온 지가 벌써 7년, 8년 됐다고. 7년, 8년 됐는데 계속 이거 바꿔야 된다고. 요거만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 요거만. 열람이 동의한다라는 거, 이건 바꾸면 된다고. 계속 안 바꾸고 있었어. 이거 최근에 바꿨는데 이것도 내가 떠들어 바꾼 게 아니라니까. 내 책 나온 지 7, 8년 전에 나왔는데 내 책 보고 바꾼 게 아니라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전세 사기 방안 이거 세입자들이 피해자 이거 막겠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가지고 나 이 집에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세금 밀린 거 한번 내가 열람하러 갑니다. 라고 되면 얘 동의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만시지탄이야, 만시지탄. 이미 여기 세금 때문에 세금이 먼저 받아가고 이래가지고 보증 다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이미 천지빛깔이 널렸는데 쇠읽고 오양간 고치는 거지. 이 책이 나온 지가 언젠데 한 번도 안 바꿨냐 이 말이야. 그동안에 제가 이거 가만히 있었겠냐고. 책에 써놓고만 하고. 아휴, 제가 좀 잘난 척을 좀 심하게 하죠? 이게요, 정말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뭐 임대차 3법이라고?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임대차 3법이야. 무슨 전세 사기 피해 방안이야. 법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최근에 와가지고 이걸, 자, 그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개사들한테 얘기할 때, 중개사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얘가 세금 밀린 거 있는 거 없는 거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중개 계약할 때, 설명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더니 중개사들이, 그러면 나중에 여기 일 못 맡습니다. 그러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있었던 거야. 그나마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웃기게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입주 전에 얘가 세금 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어느 세무든 가가 다 확인할 수 있어. 다 좋아. 근데 법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입주하기 전에.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얘가 입주하기 전에는 얘 동의 없이도 내가 가지고 얘가 세금 밀린 거 없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입주하기 전에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을 반대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입주한 후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 입주한 후에는 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법을 개정한 거야. 만 거야 이게. 그럼 얘가 선량한 임차인 믿거니 하고 들어갔어. 세금 밀린 게 없을 거라고 들어갔어. 들어가 살다 보니까 아무렇게도 얘가 세금 밀린 게 많은 것 같아. 더군다나 종부세 같은 거 안 나고 이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그때 돼가지고 확인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얘 동의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가기 전까지 동의 없이 된다 그랬잖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동의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잖아. 이거 법을 제대로 만든 거야, 어쩐 거야, 이거? 아휴. 진짜 대한민국 만세요, 그죠? 우리는 OECD 가맹국이라고 선진국이라고 아니야. 우린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법을 운영하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까 닭대가리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면 좀 배워야 될 거 아니냐고. 듣지도 않아. 하기사부 내가 뭐 여기서, 정식으로 대학 교수를 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경매를 가르치고 있는, 경매 가르치는 사람은 뭡니까? 투기꾼이지? 경매하는 사람은 투기꾼이잖아. 난 투기꾼의 괴수잖아. 그럼 잘하든지. 아이, 그만하란다, 이제. 거기 나머지 보세요. 우선 면제를 받는 것은, 자, 우선 면제를 받는 것은 주택임차에는 건물의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건물의 주택의 대제 환가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도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이거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 문제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차임을 연체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임대차 정보 제공 이런 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